9페이지 봅시다. 자, 4번에 뭐가 나오죠? 합병이 나오죠. 합병도 뭐예요? 한번 봅시다. 합병도 뭐예요? 다 나와요. 그럼 봐봐요. 자, 여기가 이제 8이죠. 여기가 이제 8-1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합치는 건 뭐예요? 합병이죠. 합병은 몇 필지 이상을?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봐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지더라도 청량 X라는 것. 왜 그럴까요? 합산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8-1. 결번이 발생했죠.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요? 결번, 대장, 연구, 보전. 자꾸 연습을 해요.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경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것도 한번 전전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 좀 하고 가죠. 여기에 3-1이고 4고 5예요. 자, 그럼 몇 필지로 합병이 되죠? 4번으로. 그렇죠? 4번. 번번 중 선순위로 합병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몇 번으로 합병이 될까요? 자, 여기가 이제 3-1이고 여기가 4-3, 여기 5-6이다. 그럼 몇 번으로 합병이 될까요? 3-1 이렇게 합병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A가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몇 번으로 일단 줘요? 4번으로 주겠죠. 4번. 그러면 신청하면 몇 번으로 줘요? 5번으로 줘요. 신청이 있을 때만 부여하는 겁니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몇 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 8-1이 요거 8-8, 요건 8 토지대장이겠죠. 요거는 8-1 토지대장이죠. 요거 사라지죠. 없어지는 것도 무슨 과정? 형성과정. 그러면 이렇게 하나 써놔요. 어선적 혈액이 있다. 형성적 혈액이 있다. 그러면 분할과 합병의 공통점은 형성적 혈액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면 합병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래서 감. 그러면 항상 요거는 어디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정감. 정감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형성권이다. 거기까지 이제 작성을 해놓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또 쓰지 마시고 자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누구죠? 이민숙이. 요즘 뭐 이민숙 뭐 골치 아프고요. 여기 이제 배정우기가 있네요. 자,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민숙이에요.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맞죠?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소유자가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성. 자, 여기가 이미숙이에요. 이미숙입니다. 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미자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구미에는 미숙 씨가 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세 사람이 있어서 키가 상중하예요.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하미숙, 중미숙, 상미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작년에 미숙 씨는 다 합격을 했어요. 하, 중 다 합격을 했어요. 또 올해 보니까 또 두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또 저기 구미에 또 내려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집안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의 승립 요건이 논점이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또 하나 논점이 있어요. 봐봐요. 자, 요거 두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죠.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 그거 그대로 가요. 며칠? 60일.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적으로 있죠. 그러면 A적으로 있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의적이고 여기는 뭐예요? 의무적이죠. 의무적 그러면 합병 대상 토지가 몇 개? 12개가 있어. 그러면 12개를 숙지하는 게 또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그럼 논점 다 잡았네. 그러면 쓸 필요 없이 그것만 찾아서 별 표시만 해놓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죠. 그러면 2번에 큰 2번으로 가봐요. 합병이 뭐라고 써놨어요? 제한. 제한에다 줄 쳐놓고 반대해서 가면 제한을 반대해서 가면 뭐예요? 승립 요건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 가서 가면 뭐 하나만 딱 써놓으면 돼요. 동일성과 연속성이야. 여태 연속성은 뭐이 연속성이? 집안의 연속성.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가다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 옛날에 EBS에서 할 때 요거 집안이에요? 집안이에요? 집안이라고 그랬지 집안이 아닙니다. 요거 봐봐요. 제가 언제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집안의 연속성이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오늘 자 봐봐요.
자, 나머지는 설명을 돕고 한번 설명을 딱 잘라서. 여기 뭐예요? 건보라. 누구 거예요? 건보라 거, 건보라 거야. 건보라, 건보라. 이렇게 돼요. 소유자가 같이 달라요. 같죠? 근데 건보라가 요 토지에, 자기 토지에다 전세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봐요. 요거 지상권을 출발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두 필지에, 요거 A 필지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B 필지에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까요? 소유자 같이 달라요. 같죠? 그러면 전세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지상권 뭐예요? 전부죠. 그러면 요걸 합쳐봐요. 그럼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영유물권은 일물일건주의 A이기 때문에 부동산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자, 그러면 전세권을 내자로 건쳐봐요. 영유물권이죠. 그럼 영유물권 길이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이제부터예요. 자, 또 쓰려고 그런다. 쓸 필요가 없이 자꾸 쓰지 마요. 뭐 귀찮게 뭐하러 써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역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지역권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라고 그랬어. 서비스. 서비스는 뭐예요? 편익이라는 거야. 편익. 그러면 지역권을 찾아봤더니 무슨 지가 있더라? 그래서 요역지와 성역지가 있더라. 그러면 자꾸 헷갈리면, 그러면 요역지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그러면 헷갈리면요, 요거부터 문제예요. 요 성자가 무슨 성? 자, 줄성자가 돼. 원래 탈성자인데 여기 이제 주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주는 토지.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받는 토지. 그러면 편익을 요하는 토지가 받아도 요역지가 되고 편익을 주는 토지가 뭐예요? 성역지가 돼. 그러면 요역지는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받아요? 일부가 받아요? 전부. 그러면 여기는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요게 뭐예요? 도로죠. 자, 도로죠.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요렇게 이제 봐봐요. 여기에 이 토지고 여기에 B 토지예요. 읽어봐요. 맹지. 그럼 길이 안 필요해? 필요해. 네, 그래서 여기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길이 필요하니까 요역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성역지가 돼. 그러면 지금 요역지는 그러면 길을 받는 토지는 요 전부가 받았잖아요. 전부.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성역지는 일부도 줄 수 있고 요 사람이 뭐라고 그래? 이웃사촌이니까 담벼락 문들어서 이렇게 전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담 하나 만듭시다. 자, 대문 하나 만듭시다. 그럼 전부를 준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근데 이걸 이렇게 갖다 붙여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필지죠? 두 필지였죠. 그럼 하나는 전세권, 하나는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생각해 봐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요거는 전부. 그러니까 두 필지를 합쳐 봐요. 그러면 일부로 돌변하잖아. 이것도 일부죠. 요역지 지역권은 일부야, 전부야? 전부. 그러면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이 되는 거야. 여기에 반드시 뭐라고 그래서? 전부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성역지는 그러면 또다시 생각해봐요. 성역지는 그러면 출발을 해봐요. 전세권 전부죠. 두 필지니까. 여기는 성역지 전부죠. 이걸 합치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한 필지가 돼서. 그러면 전세권 일부, 성역지 일부, 돼, 안 돼? 돼. 그러면 성역지는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하게.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 근데 그러면 원칙은 안 돼요, 요역지. 그러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A적으로 되던데 A는 나중에 생각해. 이거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요역지는 그러면 봐봐요. 요역지는 그러면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그럼 두 필지로 합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전세권 일부, 요역지 지역권 일부죠. 근데 산 사람 소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죠. 해주세요. 그럼 해줘. 그러면 뭐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면 승낙서를 가져오면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요역지는 그러면 일부가 됐으니까 단 전부라고 설정을 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분으로 등기해주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A적 측면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요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 자, 개념 한번 봐봐요.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요거는 지거의 나무개. 이거 지거. 그래서 지거 자기 토지. 자, 요거는 성역지는 남의 토지잖아. 남의 토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것? 지역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요?
되죠.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남의 토지를 팔아먹는 내자로 원심은 호로 자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 호로자. 그러면 이제 민법 교수님이 물어보거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왜 호로 자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 부정성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 부정성 위반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거는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호로 자식이야. 호로 자식. 호로 자식이 되는. 그냥 길 내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결초보온해야 되는데 남의 토지를 팔아먹어? 호로 자식이죠. 그러면 지역권을 내자로 건져봐요. 무슨 건? 영위권. 영위물권이죠. 영위물권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찾아냈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자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뭐예요? 건보라네. 건보라.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해요. 동일해. 그러면 여기에다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부동산 전부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가능해요. 이제 여기는 설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그러면 한 필지를 합쳐봐. 저당권 일부야 전부야? 일부,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봐봐요. 이번에는 스타트가 똑같아요. 자, 스타트가 똑같아. 자, 그러면 건보라가 요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요 토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해. 스타트가 똑같아요.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출발점이 똑같다라는 거야. 등기원인 접수번호가 동일해. 저당권이 몇 개일까요? 2개. 이게 무슨 도당이다? 이게 공동저당이야. 공동저당은 그러면 동일해요? 안 동일해? 동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출발이 아니라 창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야.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작년에 등기법에서 2.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등기법 제가 그러면 요 강의할 때 합병과 관련돼서는 지적과 등기에 맞물려 있어. 근데 작년에 등기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적 쪽에서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 이제 됐으니까 읽어봐요. 창설을 툭 치면 동일한 공동저당이라는 거야. 그래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논점이 나오네. 추가적 공동저당. 읽어봐요. 추가. 동일하지 않죠. 이때는 합병 불가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찾아낼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내고 이제 정리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아까 누구 이야기했죠? 빅뱅 이야기 했네요. 빅뱅. 자, 뭐예요? 승리 이야기를 했네. 승리. 자, 우리는 승리 영어로 빅토리 합격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합격 꼭 해야 돼.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전사하면 안 돼. 무참히 전사하면 안 돼. 자, 그럼 여기 아까 되었죠. 그럼 여기 무슨 업을 했었죠? 주차장을 했죠. 근데 주차장이 넓어요? 대가 넓어요? 대가 넓죠.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싶어. 그런데 여기 봐봐요. 대고 하나는 주차장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성리가 이 부분을 자르면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잘라달라고 그래. 그럼 주차장이 즉시 대거 주차장으로 바뀌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왜? 읽어봐요.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읽어봐요. 동일성과 뭐예요? 집안의 연속성. 그럼 세 개만 찾아서 포인트 잡고 나머지는 이걸로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자기가 이걸 읽을 때 동그라미 읽어봐요. 2번의 제목을 읽어봐요. 합병의 제한. 그러면 거기 1번에 가니까 합병하는 토지의 지방 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같대 다르대. 다른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다르니까 제한 사유가 되죠. 반대해서 가면 합다야 합병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걸 반대해서 가면 합병의 승인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니까 자, 그러면 쭉 밑에 한번 봐봐요. 7번이 있어. 자, 마무리해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다만 행강편을 꺼놔요. 밑에서 두 번째 다만. 자, 나머지는 그러면 줄 한번 쳐놓고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분할 신청한 경우 거기까지 줄 쳐놓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핵심 지문은 동시에. 아, 그렇구나. 요거 조심해서 혹시 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얘도. 그러면 뒷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8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8번.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탐탐 노리고 있는 게 첫 줄에 성역지 행강편 전어가. 성역지는 합병 돼야 안 돼요? 돼요.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이죠.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찾을 게, 그러면 거기, 자, 합병하고자 하는 거기에다 줄을 한번 닦아놔요. 줄을 끊으라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찾았어요? 네, 거기까지 줄 쳐놓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같은 저당권 등기. 거기에다 행강편을 끊으라고. 그래서 꼬리표를 붙여서 이게 뭘까요? 창설적 공동저당이에요.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같은 저당권은 돼요. 같은 가압류 안 돼. 뭐에 한해서만 안 돼? 같은 저당권에 세 번째 줄이죠. 그것만 포인트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법원직 시험에서 이게 법원직 시험에서 이게 나왔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이렇게 나왔네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의 등기원인과 연할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에 대해서 합병할 수 있죠. 근데 같은 가압류에 대해서도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뭐에 대해서만? 같은 저당권에 한해서만. 이게 무슨 저당이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신청 기한 원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2번이 A 신청 의무.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잡아야 되겠네요. 자, 토지 소유자는 며칠? 60일 지적소관청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에 기억을 가니까 공동주택의 부지 줄 쳐놓고 가로 하나 1이라고 써요. 그러면 2번은 그러면 12개야. 그러면 1번 기억에서 하나 니은에 11개. 그러니까 합치니까 몇 개다? 1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행강편 쳐놓고 유원지야 유지야? 유지. 그러면 요 니은과 관련돼서 암기 코드를 외워두라고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요. 이거는 쓰라고 그러잖아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러니까 공공사업이 나오면 여기까지만 잘라주면 돼. 공공사업.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암기 코드를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공사업에서는 어디까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합병은 공장체까지. 공이 뭔데? 공원.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재용지.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공공사업은 어디까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합병은 공장체 몇 개? 11개.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부지까지 합쳐서 몇 개? 12개. 이게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책을 읽을 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는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그 사회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형님들을 곤란스럽게 나온 거. 그러니까 5개 지문에 섞어 나오면 못 찾아내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찾아낼 수 있도록 자꾸 동기부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합병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저절로 당겨와요. 아까 다 이해했던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합병은 그러면 뭐예요? 합치는 거죠. 합병의 성립 요건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3개 조심해야 돼.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성역지 가능. 여역지 불가능. 창설적 공동저당 가능. 추가적 공동저당 불가능.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A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할 필요 없어요. 문제 풀어가면서 저절로 돼. 제가 그걸 선물하고 그래요. 이걸 안 되면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가 없어. 이걸 인지를 해야 돼. 그러면 합병은 그러면 합병 2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거. 그럼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합병 신청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성역지 가능, 여역시 불가능. 창설적 공동저당 가능, 추가적 공동저당 불가능.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가능. 학철수 의무적이어서 공동주택의 부지 11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만약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고요. 믿을 수 없으면 요 12개의 특징은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공공사업, 공공용 토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만약에 14회 때처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1번은 14의 문제입니다. 학교용지. 자, 이번에 뭐예요? 철도용지. 철도용지. 3번은 하천. 4번은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하천, 유원지, 국어. 정답은 4번이죠. 형이 뭐 아까 있었잖아. 학철수, 천재구, 국어잖아. 그죠? 정답은 유원지. 유원지가 아니라 여지. 그죠? 영어는 이제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까먹지 않도록 자꾸 연습 좀 해놓으라고요. 자기가. 그러면 합병 나오면 일단 감은 여기가 중요하다. 감은 잡고 가라고.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당장은 외우기 힘들지만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뭘 공부해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자꾸 요게 뭐예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이 있으면 시간도 단축이 된다라는 거야. 단축이 된다라는 거. 자, 공부든 그러면 민법도 원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리죠. 왜? 원리를 알면 저희가 시간이 적게 걸리는데, 그러면 시간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봐봐요. 민법은 하는 기초 형상을, 기초 개념들을 잡아서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가 돼가지고 지문에다 증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돼. 등기법은 언제 눈이 떠 있는지 아세요? 언제? 시험 14일 전에 눈이 떠요. 그럼 포기하는 사람은 아예 이제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버려.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언제 눈이 떠 있느냐? 바로 8월 말에 눈이 떠요. 8월 말에. 왜냐면 문제풀이 한번 과정이 거쳐서.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해. 그러니까 뭐 점수가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민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 과정이 한번 끝나고 그래야. 그러니까 8월 달 이후에 눈이 뜬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괴로워하거든. 괴로워하고 지금 봐봐요. 읽어봐요. 뭐만 해요? 걱정만 하지 사실 자기가 보지를 않거든. 자꾸 걱정만 해. 걱정만 해요. 걱정만 해. 자, 걱정하지 말고요. 자꾸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봤어요. 뭐요? 또 까먹었다.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거는 마지막으로 확인해 놓고 가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개념을 확인해 놓고 가야 돼. 개념을. 그러고 나서 이제 개념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자꾸 뭐예요? 귀에 딱지가 배도록 자꾸 몇 번 들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91페이지로 가보죠. 몇 번이 있죠? 5번에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잘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 쓰지 말고 봐봐요. 자, 뭐가 변경이 됐어요? 지목이 변경했네.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논점이라는 걸 잡아내야 되겠네. 자,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뭐가 있는지 이게 급한 불이네. 그죠?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시켜볼게요. 그러면 자, 대가 뭐로 바뀌었죠? 주차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뭐가 변동이 없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경계 변동이 없잖아. 어떻게 뭐 그릴 좌쪽되고 청량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 결번이 발생한다. 어때? X. 결번이 발생할 틱이 없죠. 지목이 바뀌는 거지.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자, 지목 변경 며칠? 60일. 이거는 논점이 아니야. 그냥 60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60일과 관련돼서 논점은 분할과 합병이 있다라는 거야. 자,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가 있다. 요 정도.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몇 개가 있더라? 12개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이 논점이 아니야. 그냥 60일이야. 이건 강제.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 뭐가 없으면 대상 토지. 그러면 대상 토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자고. 그렇죠? 자, 지금은 뒷장에 넘겨보니까 대상 토지가 있네. 대상 토지 찾았어요? 예, 대상 토지 그러면 봐봐요. 자, 1번하고 2번은 묶어놨을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써야 돼. 이렇게 해서 1번 원칙이라고 쓰고요. 원칙. 그러면 자기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1번에 한번 가봐요. 1번에 국계법이야? 산지관리법이야?
국계법이야. 국계법. 아까 등록전환은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그러면 요거 한번 조심해서 숙지하자.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거기 행질 변경 줄 쳐놓고 쭉 가면 자 이번에 가니까 토지 동그라미. 자 그러면 두 번째 건축물 동그라미. 그러면 이번에서도 토지 건축물 두 개가 나오죠. 무슨 변경? 용도 변경. 자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국계법 산 행질 변경 하나. 두 번째 토지 용도 변경 둘. 건축물의 용도 변경 3번. 그러면 3번을 왜 뺐느냐? 3번 옆에다 써요.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거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특례 규정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야. 1번하고 3번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해하셔요. 이해하면 돼. 자, 이해하면 금방 나와요. 왜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특례로 인정되느냐? 몇 필지? 예 필지.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이유는 지목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도시개발사업이면 누가 신청하느냐? 사업시행자가 신청해. 근데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데 봐봐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바뀌어야 되거든. 봐봐요. 그럼 사업시행자 합병을 신청해서 합병이 원칙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지목이 다르니까. 사업을 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사업시행자 공사준공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국가가 다 지목으로 바꿔줘. 뭘로? 대로 바꿔줘.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읽어봐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 특례.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거기가 포인트네. 공사준공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때도 그 속에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을 담고 있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그러면 지목 변경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이해했던 거. 그러니까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그러면 봐봐요. 여기는 대상 토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1번은 뜻이 조심해야죠. 국계법, 산지관리법, 국계법. 산지관리법은 등록전환, 토지 용도, 건축물의 용도, 특례가 하나 있었죠. 공사준공전, 사업시행자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 읽어봐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사업시행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그러면 나중에 등기법에서 봐봐요. 자,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왜?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가 되겠죠. 우사라든지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 그러면 어느 때 등기가 안 되는데 등기를 해주려면 뭐가 나와야 돼? 자, 개방형 축사에 관한 읽어봐요.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특례라는 것은 예외 중에서도 특별히야. 특별히. 자, 특별히.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이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형 축사가 등기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은행 가서 터당 잡힐 수 있잖아. 그럼 돈 꿀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소맥이라는 거야. 소.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그래서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 그래서 특례. 그러면 이런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감을. 제가 많은 걸 감을 잡지 말고 이런 감을.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자꾸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가 뭐 문헌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목 변경 무슨 토지? 대상 토지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시험장관 빨리빨리 풀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외워두면 좋다는 거야.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라는 거지. 전 딴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있어요. 국계법의 행절 변경,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사준공전 사업시행자 합병 신청하면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뭐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요 지목 변경은 요 자리를 잡아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지목 변경, 자 읽어봐.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지목 변경도 그러면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다.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끝. 그렇죠. 끝. 없어.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쭉쭉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도 안 나와요. 그 초점에서 이제 맞춰서 나오는 거지. 자, 6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6번 뭐예요? 바다, 그쵸?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그랬더니 다시 읽어봐라 보니까 바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영해라는 거예요. 영해. 자, 그러면 저 봐봐요. 그러면 영해야 영토야? 영해. 그럼 바다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바다는 등기도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바다는 영해라는 거야. 영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양식장은? 없어요. 그러면 봐봐. 양어장이라는 해상에 틀렸죠. 해상에 그러면 육상이라는 거잖아. 육상에.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잖아.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맨날 여기만 오면 왜 바다라고 그랬어요? 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온 거 싫은 거 다 더러운 물 똥물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뭐예요? 지난번에 뭐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면서 뭐예요?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면서 남긴 유언이 있어. 아들아 옷 갈아입고 나가라. 왜? 피가 묻었으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물본 바다가 뭐예요? 엄마의 바다. 제발 이야기하잖아.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돈을 건쳐봐요. 돈을 두 자로 건치면 머니라고 그랬잖아. 머니. 그래서 뭐예요? 놀래봐요. 머니. 그렇죠. 소중한 머니. 어머니죠. 어머니. 자, 얼마나 좋아요. 머니. 그렇죠. 어머니가 제일 소중한 머니입니다. 어머니. 사실 이게 참 우리 공시법 진짜 재미없는 과목이에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애를. 없어요. 재미가 원래. 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한자로 건져봐요. 바다 해자. 끝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해면성 말소라고 그래. 해면성 말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간단하게 이제 해면성 말소인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어떻게 있나 봐봅시다. 읽어봐요. 바다, 영해, 영토. 영해, 하천은 영토가 되죠. 하천도 지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하천도 지목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가장 논점은 뭘까요? 개념이 논점이야. 자, 가서 행강편잖아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토지의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때만 말소가 되는 거야. 두 가지 사유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우려 먹는 거야. 이제 그러면 요게 개념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유추해서 겨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제발 그러지 마요. 저걸 보면 뭐예요? 포락지라고 좀 읽어봐. 제가 원하는 것은 기초체력이야.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잖아. 포락지 해놓고 하천부지야. 오늘은 하천부지야. 그러면 포락지. 그러면 27회 때 틀렸을 거 아니야. 하천부지가 된 걸 몰라라. 뭐예요? 포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락지. 학교론에서 나온 겁니다. 학교론 개념에서.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하천부지화 시켜보죠. 뭐예요? 하천이죠. 하천은 영토야, 영해야? 그러면 여기 답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답. 근데 어느 날 장마철이 되어서 답이 하천으로 돼서.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연결해 볼까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는 없죠. 근데 다른 토지의 지목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하천 부지화는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다른 지목으로 된. 그러면 포락지는 무슨 변경은 가져오지만, 지목 변경은 가져오지만, 뭐예요?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말소사항과 관련돼서 특히 뭘 조심해야 돼? 하천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조심해야죠. 그렇죠.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네요.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저런 보면서는 어떤 학원 가면요, 야간 수강 되면 피곤하기는 피곤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얼굴에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은 이제 하도 이야기하니까 뭐 집에 일찍 가고 싶은 거 봐요. 이해가 안 돼도 그래요.
저는 한 좋은 일만 시키고 가는 것 같아요. 목 운동 시키는 거잖아, 목에. 자, 그래서 이제, 자, 뇌는 뭐 흔들어줘야 돼, 자꾸. 자, 자기가 졸리면 해야 돼. 이러잖아요. 뇌 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도리도리가 좋은 거예요, 도리도리. 그래서 애들한테 도리도리 시키잖아. 그게 뇌 깨워주려고. 근데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돼. 아직 고정이 안 돼가지고 애들은 뇌에 탈골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거 걱정되면 뭐가 시킬까요? 애들한테 뇌를 깨워주려면. 아들아, 잼. 이게 그러면 손바닥이 뇌랑 똑같아서 자꾸 이게 뇌를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실 때, 쉬는 시간 돌아올 때 박수를 막 3번 치고 들어와요, 혼자서. 그러면 저는 뭐예요? 좀 들어올 때 뭘 하고 와요? 막 비비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뭐예요? 이 사고가 좀 깨진다라는 거야. 깨진다라는 거. 오래 살고 싶죠? 15년만 오래 더 살면 돼요. 기를 잡아당겨. 기만 잡아당기면 돼. 기만 뭐예요? 기만 잡아당기면 10년 더 수명 단축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막 손 비비고 일어나고 눈에다 갖다 대면 뭐라 그러는지. 아유, 저 인간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냐. 오래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 오늘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치는 게 좋은 거예요. 박수 탁탁탁탁 치는 게 좋은 거예요. 뇌를 깨워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나머지는 다 유추해보자고, 이제. 이게 뭐예요? 바다야, 바다. 무슨 식혜 아니에요? 리아스 식혜 아니에요? 해양식. 이제 출발해 봅니다. 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한 번은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한 번은 뭐 애울 게 울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헤일이 왔어. 싹 다 잠겼어, 안 잠겼어? 잠겼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른 짐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 결론, 말소되네. 이게 무슨 말소? 해면상 말소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부가 잠겨서 결번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면 일부가 잠겨서 결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렇잖아. 일부만 잠겼으니까. 전부가 잠겼으면 자,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일부만 잠겼으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뭐가 생겼어? 경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착상이 됐네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 바닷물 혹시 빠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 신청 기간을 좀 줄게 주네요. 며칠? 90일. 그렇죠. 90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또 해요. 애가 바다로 된 날로부터 이제 바다로 된 날로부터 쫓아가서 90일에 신청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내가 되게 착해. 그러니까 바다로 된 날로부터 쫓아가서 지적서한테 나 바다가 됐어. 신청하겠어? 기분 더러워 죽겠는데. 그러면 차일피를 미뤄, 안 미뤄? 미뤄져. 그러면 지적서한테 통지를 해줘. 그러니까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지만 요거는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그럼 토지 소유자가 착해, 안 착해? 착한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착하면 신청이 이루어질 거고, 안 착하면 지적성 한청이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할 거고.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직권 말소에만 인정된다. 어때? X. 뭐도 가능해? 신청과 직권이 가능해. 자, 그러면 그 옆에다 맨 위에다 하나 써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신청하고 직권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 직권 또는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요거야. 그럼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한 게 4개가 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말소다? 해면성 말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세 번째 등록상 정정이 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체면성 말소, 축척 변경과 등록상 정정은 뭐예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해. 그러면 아름다운 문제가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써놨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박스를 테두리로 덜어놓으면 되겠네. 무슨 문제로 나올까요? 박스 문제로.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무슨 변경? 축척 변경. 뭐요?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좀 이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도.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것. 읽어봐요.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 직권. 직권은 뭐가 붙어?
모르겠지. 그래서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사유가 붙겠죠. 소유자가 알도록. 그러면 여기 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해를 해봐요. 그러면 일단 직권으로 했으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통지해줘야 돼? A한테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바다를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죠. 만약에 바다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면 자초될 가능성이 있잖아. 제2의 세월호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왔네. 통지는 토지 소유자 동시에 바다를 관리하는 해운 항만청에게 통지해줘야 돼. 그걸 뭐라 그래? 공유수면관리청에다 통지해줘야 돼.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잡을 거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했어. 그러면 A한테 가서 뭐예요? 야, 돈 냈마. 그러면 기분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럽죠. 그러면 뭐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을 때려 죽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수수료는 뭐가 된다? 면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의미. 그러면 이제 조심할 게 이제 다 나왔네? 그러면 가지고 가서 이제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번에 가봐요. 2번에 무슨 말소 신청? 등록 말소 신청 나오네. 그러면 가로 2번에 가봐요. 말소 신청 동그라미. 자, 신청. 가로 2번에 신청. 가로 3번에는 직권. 그러면 가로 2번하고 3번은.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뭐도 가능해?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해.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누구로 출발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그럼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신청하여야 된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등록 말소 신청을 아니하면 읽어봐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자, 써놓고 두 개를 하나 써놔요. 다 써놨어요. 정말.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 형님 누님들을 또 괴롭히는 게 하나 나와요. 자, 직권 말소. 그 다음에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 자, 회복 등록도 될 수 있죠. 직권 말소는 강제적이야. 강제적. 회복 등록은 요거는 임의적이라,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이거든. 여태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여기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문제를 찾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 직권 말소 하여야 된다.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국가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소할 때는 어째고 회복 등록이 되면 또 소유자가 원위치로 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봐보죠. 자, 3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자,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성토된 경우, 토지된 경우 이를 회복 등록 뒤에 읽어봐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걸 인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를 못 찾아내. 직권 말소는 의무적. 하여야 된다. 강제적이에요.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했으니까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통지해주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두 번째, 공유 토지 소유자 줄 서나와요. 동시야, 미시야, 또는이야. 및 이것도 하나의 논점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동시에 누구한테?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전부가 적혀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툭 치면 무슨 적탁? 등기 적탁. 그거는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또 실타임이 왔네요. 또 이제 우리 또 형님 누님이 또 당 떨어진 분이 있네. 당 떨어진 분이. 당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자, 뭐 갑자기 이런 사람이 있어서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합병.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 그럼 대표적으로 논점이 뭐예요? 대상 토지라는 거 잡고. 자, 바다로 된 토지. 그러면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 다른 지목이 다른 토지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만 말소된다는 거. 요거는 표체보다 며칠? 90일. 논점이 90일이에요. 여기는 며칠? 60일. 요거는 그러지 말고 원칙 X에 있다. 이렇게 해서 A가 몇 개? 12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를 잡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해 줄 거. 그러면 우리가 조심할 거. 직권 말소는 의무적. 회복 등록은 임의적. 잡고 그러면 여기 신청과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그럼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와.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를 알아낸 것 중에서 신청과 직권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자, 그러면 봐봐요.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읽어내기만 하면 돼요. 해면성 말소.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을 찾아내 하루에 먹으라는 거예요. 감각 잡고.
자, 해라고 봤더니 뭐야? 해방. 이러면 안 되고, 해방. 그러니까 봐봐요. 맨날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오늘도 봐봐요. 아무리 바빠도 나온 사람이니까 수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수업은 곧 성실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수업은 성실성을 나타낸다고 봐요.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5분 듣고 가는 거하고, 그냥 뭐야? 집에 안 나오는 거하고는 이거는 바로 자세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 저는 그래요. 수업을 착실하게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거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축자 변경. 읽어내기만 하면 돼. 이거 봐요. 등. 그러니까 뭐예요? 등록상 정정. 이것도 등 하니까 등대 그러지 말고 혼자 집에서 에로이 공부하지 말고 같이 나와서 하는 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해면성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은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다. 그러면 직권 그러면 tuk치면 감, 통, 직권으로 지면 소유자가 모르니까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통지 사유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세 개 테마로 해서 합병, 제목 변경, 뭐예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강학상으로는 해면성 말소고요. 해면성 말소는 다시 개념 잡고 칩시다.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그다음에 다른 토지의 제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며칠? 90일. 다음 중 신청 기간이 다른 것을 골라라. 10중 8구 이거 집어넣는다고. 나머지 60일 주고 이거 바다로 된 토지. 3월달 모의고사 나오면 틀렸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안 나와도 돼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자기 출제원이 된다면. 자, 뭐요? 다 마치니까 뭐 아무 말 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제3절 들어가겠습니다.